EQ의 천재들 키다리씨. 키다리씨는 아주 키가 컸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다리씨처럼 긴 다리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다리씨는 지나치게 키가 크다 보니 괴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키다리씨는 번번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 이런, 제발 내 다리가 이렇게 길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나무 위로 지나가려 할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은 데이지 꽃 밑에 서 있던 자가씨였습니다. 하지만 키다리씨는 키가 너무 컸으므로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씨는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가씨가 있는 힘껏 지른 소리는 벌의 재채기 소리만 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야 키다리씨는 자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키다리씨는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가씨가 물었습니다. 이 바보처럼 길기만 한 다리 때문에 고민이랍니다. 키다리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요? 자가씨는 그에게 기운을 북돋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자가씨가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책을 했는데 물론 서로 발걸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기린이 생쥐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때 자가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키다리씨가 자가씨를 머리에 이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씨의 긴 다리 덕분에 그들은 해변까지 아주 빨리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하러 갑시다. 자가씨가 제의했습니다. 난 수영을 할 수 없어요. 내 몸이 잠길 만큼 깊은 곳은 없답니다. 키다리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씨는 수영을 하러 가고 키다리씨는 다리를 낮게 꺾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간지럼씨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간지럼 한번 태워드릴까요? 간지럼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그저 다리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내 다리는 너무 길다고요. 키다리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팔이 너무 길지요. 하지만 간지럼 태우기엔 안성맞춤이라고요. 간지럼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낄낄 웃으며 간지럼 태울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기만 하면 간지럼을 태우려고요. 참견씨가 다가왔습니다. 기운 내세요. 너무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 다리 때문이에요. 다리가 너무 길다고요. 키다리씨가 대꾸했습니다. 내 코도 길어요. 하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는 데는 아주 그만이죠.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군가의 일에 참견하러 갔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일에 참견하려고. 먹보씨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우울해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내 다리 때문이에요. 다리가 너무 길다고요. 키다리씨가 설명했습니다. 내 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는 데는 아주 적격이랍니다. 먹보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먹으러 갔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걸리기만 하면 욕심껏 먹으려고. 키다리씨는 계속 앉아서 간지럼씨의 긴 팔과 참견씨의 긴 코와 먹보씨의 큰 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는 아주 긴 그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걷는 데는 아주 그만이군.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4분 만에 40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자가씨는 수영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떻게 가야 하지? 그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40리를. 그때가 작년이었답니다. 그는 1년 후인 어저께 집에 도착했다는군요. 천재들 힘세씨. 이것은 힘세씨의 이야기입니다. 힘세씨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힘이 셌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은 나오지 않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그는 하도 힘이 세서 맨손으로 쇠막대를 구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포알을 테니스공 던지듯이 멀리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도 힘이 세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벽에 못을 박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힘이 센 힘세씨였습니다. 힘세씨의 힘이 센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요?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달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힘세씨는 더 힘이 세졌습니다.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졌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어느 날 힘세씨에게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으로 그는 달걀을 먹고 먹었습니다. 그는 식전에 달걀을 먹고 식사로 달걀을 먹고 후식으로 달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힘세씨의 보통 아침 식사였습니다. 달걀 아침 식사 후 그는 이를 닦았습니다. 치약을 누르자 언제나처럼 치약 한 통이 모두 나와버렸습니다. 칫솔질을 하자 언제나처럼 칫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힘세씨는 날마다 치약과 칫솔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이를 닦고 나서 힘세씨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덜컹. 좋은 날씨군. 그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꽝!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세씨는 날마다 문을 고쳐야 했습니다. 힘세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않고 걷다가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꽝! 나무가 부러지더니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키! 힘세씨가 말했습니다. 힘세씨는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을 보지 않고 걷다가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버스에 부딪혔다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세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췄습니다. 이키! 힘세씨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힘세씨는 시내를 지나 시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농장에 이르렀습니다. 한 농부가 울상을 짓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힘세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옥수수밭에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농부가 울먹였습니다. 힘세씨가 울타리 너머로 쳐다보니 과연 옥수수밭에 불길이 사납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면 물을 가져와야죠. 힘세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큰 불을 무슨 물로 닦습니까? 강물이라도 끌어오려면 펌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요. 농부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죠. 힘세씨가 말했습니다. 저건 당신의 헛간이요? 힘세씨가 저쪽 너머의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 거기에 옥수수를 쌓아두려고 했는데 이제 불이 나버렸으니. 농부가 절망적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걸 써도 되겠소? 힘세씨가 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농부가 어리둥절하며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힘세 씨는 헛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헛간을 집어 올렸단 말입니다. 농부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힘세 씨는 헛간을 머리에 이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헛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강 속에 집어넣어 강물을 가득 채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 불타고 있는 옥수수밭으로 날랐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힘세 씨는 불을 향해 헛간을 담은 물을 끼얹었습니다. 칙, 칙, 칙. 사납던 불이 삽시간에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힘세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힘세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꼭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이니까 닭을 기르겠군요. 힘세 씨가 물었습니다. 예, 많이 기릅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닭들이 달걀을 낳겠지요? 사실은 제가 달걀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힘세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얼마든지 드리지요. 농부는 힘세 씨를 농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힘세 씨는 농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달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농부는 힘세 씨에게 불을 꺼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세 씨는 손가락 하나로 달걀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세 씨는 부엌의 식탁에 달걀을 조심스럽게 놓고 부엌 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덜컹! 부엌 문이 빠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세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지끈!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힘세 씨는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달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달걀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달걀 푸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짐작이 갑니까? 짐작이 간다면 페이지를 넘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 아이스크림을 먹었답니다. EQ의 천재들 서툴러 씨. 어느 날씨 맑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무에서는 새가 잠을 깨었습니다. 그러나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한 지저분한 집의 집주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의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서툴러 씨는 잠에서 깨어나 자명종을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명종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번 주에 벌써 자명종을 3개째나 망가뜨리는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서툴러 씨는 좀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서툴러 씨는 침대에서 나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달 들어 라디오를 2개째나 망가뜨리는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툴러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다녀갔으므로 문 앞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주워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해야지. 그는 빵통에서 빵을 꺼내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빵이 하나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편지는 어디로 간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툴러 씨는 토스터에 빵 대신 편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갈색으로 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서툴러 씨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 뜨거워.
그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서툴러 씨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식탁에 찍고 그러면서 앞으로 넘어져 머리를 빵통에 쳐박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좀 서투른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는 매우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말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빵통에서 간신히 머리를 빼낸 서툴러 씨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돈 먼저 찾아야지. 그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수표를 쓰는 동안 서툴러 씨는 잉크를 은행원의 옷에 몽땅 쏟아버렸습니다. 아이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육점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툴러 씨는 쾌활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발끈에 걸려 넘어져 가게의 진열장에 쓰러지면서 소세지를 온통 목에 휘감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서툴러 씨는 신음했습니다. 다음으로 서툴러 씨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문 바로 안에 수프 통조림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서툴러 씨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겠죠? 하고 서툴러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에는 수프를 먹는 것이 좋겠군. 그는 통조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맨 위의 것을 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맨 아래의 것을 집었습니다. 서툴러 씨는 통조림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이쿠,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갈 길을 갔습니다. 머리를 문지르면서. 집에 가는 길에 서툴러 씨는 달걀을 사기 위해 농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농장에 들어서서 걷다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농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붕덩. 아이쿠, 서툴러 씨가 신음했습니다. 제발 서툴러 씨, 앞으로는 제가 달걀을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못에 빠진 채 농부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서툴러 씨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서툴러 씨는 집에 갔습니다. 목욕부터 해야지. 그는 욕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욕실에 들어서면서 그는 비누에 발이 미끄러져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 어찌어찌 해서 빨래바구니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그는 빨래더미에 파묻혀 신음했습니다. 그 후에 서툴러 씨는 저녁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수프, 정육점에서 사온 소세지, 농장에서 사온 달걀, 아니,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끓어 넘쳐버린 수프, 불이 붙어 타버린 소세지, 엉망진창이 된 달걀. 한마디로 서툴러 씨다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잘 먹었다. 서툴러 씨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와당!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아이쿠, 잠이나 자러 가는 게 낫겠다. 서툴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잘 자요, 서툴러 씨. 서툴러 씨는 침대 곁에 전등을 끄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쿠, 저런 서툴러 씨의 신음소리였습니다.